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막 산산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더위가 갔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가을이 오면 왜 그런 좀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지 않으세요? 올해가 다 가는구나. 이제 금방 추석인데 추석 보내고 나면 금방 연말이라고 막 할 테고 막 캐롤 울릴 거고 그럼 올해도 다 가는 거야? 큰일 났네. 올해 뭐 해놓은 게 뭐 있지? 한 것도 없고,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나이만 먹는 거야, 지금? 이럴 수가. 막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보통. 그리고, 걱정되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뭔가 다시 시작해서 연말까지, 우리가 기적을 이뤄낼 수가 있답니다. 기적이란 게 사실 별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거를 이제 막 꿈을 꾸고, 이제 내가 지금 없었던 거, 그거를 이제 연말에 내가 그거를 내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 아니면은 내가 아주 늘 하려고 했지만 늘 실패해왔던 어떤 좋은 습관들 그런 거를 몸에 붙인다든지 아니면 목표를 이룬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진다든지 그런 게 정말 작은 기적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지금 4개월 120일 남았거든요. 오늘이 지금 8월 말일인데 촬영 날짜 기준으로 9, 10, 11, 12 이렇게 4개월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9월달이나 10월달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10, 11, 12 이렇게 90일만 남고 아니면 그 이후에 보시는 분들은 60일만 남고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며칠이 남았더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올해의 어떤 기적을 이루는 방법 3가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나은 사람. 그러니까 예전보다, 과거보다 조금 더 발전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막 자기계발서 읽고, 뭐, 목표 세웠다가 또 막 좌절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한 올해 말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중 첫 번째예요. 내 인생의 어떤 그런 변화, 좋은 발전적인 어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뭔가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초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더라? 이렇게 막 기억조차 안 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노트에 적었는데 그 노트가 지금 어디가 있니? 막 이렇게 찾지도 못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목표는 연말에 내가 지금 결심한 이 순간보다 훨씬 더 좋은 내가 돼 있는 거 괜찮은 내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 바로 5초의 법칙입니다. 5초의 법칙은 뭔가 하면요. 멜 로빈스라는 분이 쓴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 지금 뭐 북카페 시간 아니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고 거기서 이제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이제 딱 차용해서 연말까지 쓸 거예요. 나한테 좋은 습관 들이기 위해서 어떤 건가 하면 이 그 멜 로빈스라는 그런 작가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이렇게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성공한 라이프 코치가 됐어요. 어느 날 하루 이 5초의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5초의 법칙이라는 게 왜 그 로켓 발사할 때 그걸 보고서 이분이 영감을 얻었대요. 왜 로켓 발사하기 전에 5, 4, 3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바로 저거다 이렇게 알아낸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5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바로 액션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5초의 법칙입니다. 여러 군데 다 쓰일 수가 있는데 5초의 법칙이 유리한 뭐 효용이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뇌가 만약에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탁 끄고 더 잘 때는 뇌가 그런 생각 이제 그렇게 막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너무 피곤했어. 어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줘야 돼. 너무 밖에 나가면 추울 거야. 밖에 나가면 더울 거야. 지금 일어나면 이따 오후에 컨디션 안 좋아질 거야.
별의별 변명 다 세우잖아요. 우리 막 아침에 기적, 뭐 미러클 모닝 이래가지고 일어나겠어 결심했지만 그걸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5초의 법칙을 사용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게으름을 떨기 위해서 막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거를 미처 할 시간이 없게끔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우리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딱 벨이 울렸어요. 알람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떡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뭐 힘들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아, 막 지금 일어나는 거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다섯 세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에 헬스클럽을 가기로 하거나 아니면 뭐 탄천을 뛰기로 하거나 이랬다고 쳐요. 그러면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은 이제 집에 와서 트레이닝복 갈아입고 자 무조건 뛴다 1시간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나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막 문기적거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8시에 딱 나가기로 이렇게 우리가 정해놨으면 그것도 세는 거예요. 8시가 딱 알람이 울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고서 바로 가서 운동화끈 묶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5초의 법칙입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자, 내가 저녁을 안 먹기로 했어. 아니면 저녁에 무슨 저런 거, 무슨 토마토, 토마토 방울토마토 10개 이것만 먹기로 했어. 방울토마토 10개 먹고 너무 배고파. 뭐라도 하나 더 먹을까? 생각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고서 그냥 물 한 잔 딱 마시고 딱 끝내는 거예요. 그게 5초의 법칙이랍니다. 그게 저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영상 찍으면서 가장 큰 수혜자는 저예요. 제가 제일 많이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걸 누가 어느 시청자가 믿겠어요.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 제가 먼저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5초의 법칙을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 이 두 군데다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서 일어나는 건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운동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정말 온갖 변명거리 다 생각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에 5초의 법칙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5초의 법칙 하나 마음속으로 세는 거예요. 무슨 하기로 했을 때 알람 해놓고 운동,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책 보는 거, 밤 10시부터 무조건 책 10페이지 본다. 이렇게 정해놓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10시가 딱 되면 알람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드라마 지금 보던 거 이거 마저 보고 내가 책 볼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책 펼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습관을 들여보시자고요. 그래서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5초의 법칙을 적용한다. 이걸 첫 번째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메모 습관이에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정말 메모 노래를 해서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그렇다고 메모 시작하셨나요?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게 시작하기가 어렵긴 한데 이 메모는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메모의 기적에 대해서 따로 이제 영상 만들기도 하겠지만 메모한 걸로 저는 책 2권 정말 다 썼고요.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책 2권 썼고 그 다음에 메모하는 그런 습관으로 칼럼도 2년째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사실 메모 습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메모의 습관은 정말 너무너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막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연말에 내가 기적을 보겠다. 내가 좋은 습관을 들였나? 더 지금보다 괜찮아지는 내가 돼서 기적을 보겠다고 하면 바로 지금 노트를 몇 권을 사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하시나 하면 맨 처음에 버킷리스트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 하면 그거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 어디 여행 가고 싶어.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어떻게 돼 있고 싶어. 어디를 또 뭘 할 거야. 책도 쓸 거야. 내년부터는 유튜브도 시작해봐야지. 그리고 목공예도 시작을 해봐야지. 이렇게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쓰고 그리고 이제 늘 그걸 이제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왜 마음이 바뀌잖아요. 이것도 좋겠네. 그리고 그것도 쓰고 막 이렇게. 그래서 버킷리스트가 1번서부터 계속 번호가 넘어가는 거예요. 50번까지 있다가 100번도 있다가 막 150번도 있고. 근데 버킷리스트에는 비현실적인 그런 것도 쓰셔도 되고 아주 작은 거 쓰셔도 돼요. 그때 왜 소소한 행복 리스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건 뭐지? 꽃꽂이 하는 그런 거, 꽃 키우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새 키우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기타 배우기 이런 것도 있고 사실 그 별로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리스트에 다 쓰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건 뭔가 하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폭제가 됩니다. 버킷리스트가. 실질적으로 이 5초의 법칙도 지켜지려면 버킷리스트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운동을 해서 자 거기다 쓰는 거예요. 자 연말까지 나 5kg 뺀다. 매일 이제 막 뛰거나 걷거나 해서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해서 나 연말까지 5kg 뺀다. 5kg 감량. 이게 버킷리스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초의 법칙 적용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어디다 활자화 시킨다는 게 그렇게 큰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모하시고 버킷리스트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계부. 제가 지난번에 왜 가계부 말씀드렸잖아요. 가계부 쓰는 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탁상 달력에다가 자기가 주로 쓴 이제 소비에 대해서 쓰고 돈을 하나도 안 쓴 날은 별표 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한 개 더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뭔가 하면 거기다가 소비면 소비, 이건 투자, 이건 낭비 이렇게 쓰세요. 달력에다가 이제 자기가 쓴 돈 이제 항목 적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영어 학원을 끊었어, 책을 샀어, 다 투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막 이래서 그냥 막 쓸데없는 막 화장품이나 막 이런 거 막 질렀어. 이런 거는 소비로 할 건지 낭비로 할 건지. 이건 꼭 필요한 화장품이면 소비라고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없어도 되는 건데 그걸 샀다 그럼 낭비인 거예요. 낭비 쓰는 거고. 그리고 저녁 해먹기 너무 귀찮아서 지금 막 사흘 연달아 배달 음식 시켜 먹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낭비인가? 아니면 내 건강을 위한 투자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 소비, 낭비라고 이렇게 적어서 탁상 달력을 보고 계시면 요새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새 낭비가 심하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새 소비적인데, 요새 투자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스스로 우리 대부분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직장인들이니까 직장인들은 그 한정된 돈 안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합리적인 소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비, 낭비, 투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돈 안 쓴 날 별표하는 거 그럼 지난달에 비해서 내가 돈 안 쓴 날 별표가 더 늘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가장 간단하고 정말 쉬운 그런 가계부 방법이 이 메모 달력 탁상 달력 메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이제 실천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감사일기 그 다음에 메모일기 이런 거 이렇게 노트에다가 계속 쓰세요. 그러면 정말 사람이 달라진다는 걸 몇 개월 만에 느껴요. 감사일기를 쓰시면서. 그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이제 증명해낸 거고요.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서 자기의 생활이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일이 더 잘 풀리고 왜냐하면 감사를 많이 할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활자화 시켜서 감사일기를 쓰는 건 정말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꼭 권해드리고 싶은 일이고요. 유세미 지상수업 카페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었지만 메모일기 오늘 좋았던 일, 오늘 힘들었던 일, 오늘 감사했던 일 이렇게 메모일기를 쓰시는 게 어차피 감사일기도 거기다 포함되는 거니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서 이런 메모 습관, 기적을 낳는 메모 습관 지금 말씀드린 요거를 노트 한 3권으로 나눠서 이렇게 매일매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북도 좋고요. 이제 내가 그냥 생각나는 거, 일상에 오늘 뭐 했고 이런 거 쓰는 습관부터 들이는 게 지금 메모의 시작인데 굉장히 본인을 이렇게 창의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게 메모 습관입니다. 단순한 메모 습관.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월 말서부터는 그 오프라인 그 세미나의 메모의 기적이라는 거 일단 시작할 계획이고요. 메모에 대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공지 드리겠습니다. 자, 3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마음 먹고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다들?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에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제일 많은 게 제가 이제 직장 수업이다 보니까
무슨 그런 가족 간의 문제나 뭐 부부 관계 이런 거는 이제 상담 별로 많지 않고요. 보통 회사에서의 갈등, 인간관계 갈등이 제일 많은데 회사가 지옥 같다. 회사 가기 너무 소름 끼친다. 무섭다. 막 회사 아침에 가려면 막 죽기보다 싫다. 뭐 이렇게 막 무섭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들 25년 직장 생활 했었는데 그런 경험이 없었겠어요? 충분히 다 이해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거를 갖다 지금 당장 뭐 회사에 뭐 오너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상사를 바꿀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직장을 지금 바로 이직을 해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럴 때 어떤 게 필요한가 하면 나를 그 지옥 같은 회사에서 버틸 수 있게 하는 어떤 버팀목이 필요해. 버팀목. 어떤 걸로 나는 버틸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버팀목 리스트 따로 만드는 거죠. 나는 매일 2시간씩 2시간씩 영화 한 프로를 저녁 때 봐서 영화 한 편을 보면 난 그걸로 이제 뭐 나의 스트레스를 풀고 그걸로 버티는 거야. 라든지 아니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마다 산에 가는 걸로 난 진짜 그 스트레스 다 풀고 버틴다. 라든지 아니면 뭐 연극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친구, 남편이나 아내와 주말마다 아니면 주말마다가 너무 힘들면 뭐 한 달에 한 번 1박 2일로 여행 가는 거. 난 그걸로 버틴다. 이게 자기의 버팀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버틴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1년에 뭐 한 번 아니면 2번 형제들이랑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간다. 1년에 한 번. 그것 때문에 내가 1년 내내 돈 모으고 오늘 회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난 그거 가야 되니까 난 버틴다. 이런 거 되게 도움이 돼요. 근데 그 버팀목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자기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게 뭘 꽉 붙잡고 있을 만한 거 그 만들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가 하면 연말에 우리 둘째가 막 고3이고 막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바쁘고 다들 바쁘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지만 일단 잘 끝내고 고3 이제 뭐 수능 이런 시험 같은 거 잘 끝내고 우리 겨울에 정말 가족 다 같이 부모님 다 모시고 저희 형제들끼리 해가지고 전부 다 정말 여행 가자 제대로. 그거 갖고 이제 버텨보자. 막 모여서도 막 농담처럼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어디로 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굉장히 참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매일 하는 거는 아침에 30분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저녁에 1시간 반 운동하는 거. 그 2시간이 저의 정신과 몸을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제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루 종일 읽거나 아니면 쓰거나 원고를 쓰거나 아니면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강의 가서 강의를 하거나 정말 단순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체력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피로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정신과 몸을 버틸 만한 어떤 버팀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도 나의 몸과 정신을 버티게 하는 어떤 그런 버팀목. 그 다음에 나에게 상 주기 위한 뭐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싶었던 정말 명품 백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서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나 연말에 살 거야.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좋아요. 나의 버팀목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 관련된 이제 저 강의 많이 하시는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강의를 듣다가 굉장히 이제 공감이 되는 그런 대목을 발견했어요. 뭔가 하면 어디서 이제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내 친구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할 가능성이 15%가 더 올라간대요.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가능성이 10%가 올라간대요.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도대체 친구의 친구의 친구인데도 내가 행복할 가능성이 6%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나의 네트워크가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행복해야 나의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 사랑하시죠? 그리고 가족들이 정말 뭐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뭐 아내, 남편, 아이들 전부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거 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하면 저절로 행복해진다고 하네요. 지금 그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안정되고 굉장히 이렇게 막 신난다 요새 막 이러면 뭐 가족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착각인가? 가족들도 전부 다 이렇게 신나하고, 왜냐하면 뭐 아내가 뭐 저렇게 막 좋아하니까, 아니면 엄마가 엄마 왜 저렇게 기분 좋아? 뭐 이러니까 기분 나쁠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더 이제 그런 좋은 어떤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 버팀목도 찾고, 그다음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자 라고 마음 먹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런 마음 습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3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올 연말에 기적을 일으키는 3가지 방법이에요. 꼭 실천하셔서요, 올 연말에 지금 정말 이 3가지를 몰랐을 때보다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연말에는 그래 맞아, 이게 기적이야, 기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다들 감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